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라는 탄식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설탕과 소금입니다. 겉으로는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몸에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노년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암살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설탕과 소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국 한 그릇, 빵 한 조각,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늘어나고 체력은 떨어지고 결국 평생 아껴둔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맛을 포기하지 않고도 설탕과 소금을 안전하게 대체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 내용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5년, 10년 후 노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최신 의학 데이터를 토대로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과 대안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순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음식은 싱겁게, 단 건 거의 안 먹었다고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당뇨 전 단계와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식습관을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마다 꼭 챙기던 커피 믹스 한 봉지, 점심 식사 때 빠지지 않던 국 한 그릇, 그리고 저녁에 드시던 식빵 2장. 이 3가지 안에만 숨어있는 설탕과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본인은 단 것도 짠 것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매일 몸속에 폭탄을 넣고 계셨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72세 이철수 어르신은 평생 농사만 지으시며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과 신부전 초기 단계. 원인은 매 끼니마다 드시던 된장국과 젓갈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전통 음식이라 건강식이라고 믿으셨지만 사실은 소금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혈관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먹은 게 날 이렇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2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숨은 설탕과 소금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짠 반찬을 의식적으로 찾지 않아도 이미 일상 속 모든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젊을 때처럼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매년 1%씩 감소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김순자 어머님도 이철수 어르신도 모두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원비와 고통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설탕과 소금이 더 위험한지 의학적으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설탕과 소금이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할까요? 젊었을 때는 똑같이 단 걸 먹어도 짠 걸 먹어도 큰 탈 없이 넘어갔던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음식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사 능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설탕은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줄고 세포도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똑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오래 유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성 당뇨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달콤한 음료 한 잔, 빵 한 조각이 치매, 중풍, 심장병의 불씨가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장의 기능 저하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원래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매년 1%씩 여과 능력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국물 한 그릇, 젓갈 몇 숟갈을 먹어도 금방 걸러냈지만 60대 이후에는 그 소금이 몸에 그대로 남아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뇌졸중, 심부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몸의 방어 시스템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노년에는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고 세포의 재생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손상되고 나트륨이 조금만 쌓여도 혈압이 급격히 뛰어오릅니다. 한마디로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큰 병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꼭 짚어야 할 것은 숨은 설탕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직접 단맛, 짠맛을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가공식품과 외식 음식 속에 엄청난 양이 숨어 있습니다. 커피 믹스 한 봉지에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라면 스프 1개에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믿는 무가당 주스, 곡물바에도 상당한 양의 당분이 숨어 있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혈관이 무너지고 신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결국 설탕과 소금은 노인이 되면서 더 큰 폭탄이 됩니다. 젊을 때는 같은 음식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몸속의 장치들이 이미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줄이고 무엇으로 대체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국물 한 숟갈, 내일 아침에 커피 믹스 한 잔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으로는 제가 4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숨은 설탕 소금의 함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나는 단 것도 안 먹고 짠 것도 조심하는데 왜 혈압과 혈당이 안 잡히나요? 라며 억울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짜다, 달달하고 느끼는 음식이 아니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먹는 음식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국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 찌개, 탕을 식탁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된장찌개 한 그릇에 평균 2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국물까지 다 드신다면 하루 권장량을 이미 초과한 셈이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갈만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압약을 줄이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커피 믹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커피 믹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 안에 설탕이 각설탕 3개 분량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두세 잔만 마셔도 밥은 적게 먹고 간식도 줄였는데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피 믹스를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는 순간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를 저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빵과 가공식품입니다. 저는 밥 대신 빵만 조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흰식빵, 크림빵, 심지어 건강빵이라고 파는 통곡물빵에도 설탕과 소금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빵은 소금 맛이 직접 느껴지지 않지만 반죽 과정에서 상당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폐된 나트륨의 대표 주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환자분도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커피 믹스를 드셨는데 본인은 절대 짜게 먹지 않는다고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교정하고 한 달 뒤 혈압은 20이나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자주 먹는 반찬들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젓갈, 김치, 장아찌 같은 음식은 발효식품이라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양을 줄이자는 겁니다. 젓갈은 밥 한 숟가락에 젓가락 끝으로 살짝, 김치는 소량만 곁들이고 대신 싱겁게 무친 채소나 나물을 곁들이는 것.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단 걸 안 좋아하니까 괜찮다. 나는 짜게 안 먹으니까 괜찮다라는 아니란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그런 자기 확신 속에 병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절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의식적으로 단맛, 짠맛을 찾는 게 아니라 매일 무심코 먹는 것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수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온 실천 가능한 대체법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과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똑똑한 실천법 3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직접 검증해 온 방법이니 믿고 따라와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소금 대체법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을 줄이고 더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가는 혀가 아니라 손으로 본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짠맛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이미 짜게 먹는 분들은 덜 짜게 해도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계량하는 습관을 강조합니다. 국을 끓일 때 국자마다 간을 보는 대신 소금 티스푼을 하나 정해놓고 하루 전체 요리에 쓰는 소금 양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금 사용량을 5지로 정해놓고 그 이상 쓰지 않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금세 적응합니다. 실제로 70대 환자 한 분은 처음엔 너무 싱겁다고 투덜거리셨지만 한 달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면서 이제는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소금을 허브와 향신료로 대체하는 겁니다. 마늘, 생강, 후추, 바질, 파슬리, 레몬즙 같은 향신료와 천연 재료를 활용하면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맛이 풍부하게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줄이고 대신 마늘과 고춧가루, 양파를 더 넣으면 짠맛은 덜해도 깊은 맛이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여주면서도 식탁의 만족도를 그대로 지켜줍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설탕 대체법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단맛 줄이기입니다. 나는 단 거 안 좋아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조사해보면 하루에 드시는 설탕 양이 엄청납니다. 커피 믹스, 과자, 빵,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믿은 요거트와 곡물밥까지 설탕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설탕 대신 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꿀과 대추, 건과일 같은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도 당분은 있지만 설탕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어 훨씬 건강합니다. 실제로 68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믹스커피 3잔을 드셨는데 제가 꿀 한 티스푼을 타서 드시도록 바꿔드렸더니 2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당화혈색소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둘째, 과일을 간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포도, 수박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 대신 사과, 블루베리, 키위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드시고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블루베리로 바꾼 뒤부터는 혈당 변동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셋째, 음료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콜라, 주스, 이온 음료는 사실상 설탕물입니다. 물 대신 이런 음료를 마시면 하루에 설탕 수십 스푼을 마시는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마를 땐 물로, 달콤함은 과일로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보리차, 녹차, 루이보스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국과 조리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한국인 식단에서 소금과 설탕을 줄이려면 조리법을 바꾸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국물 요리를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된장찌개 한 그릇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어설 정도로 짭니다. 국물을 줄이면 나트륨 섭취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한 조림, 양념구이처럼 양념이 많은 음식보다는 찜이나 구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소금과 설탕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조림 대신 고등어 구이를 선택하면 나트륨과 당분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식습관을 교정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이거나 당뇨약을 끊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습관 루틴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서 균형을 지키는 겁니다. 아침은 가볍게 과일과 견과류, 점심은 균형 잡힌 한식,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간단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망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소금과 설탕을 절반만 줄여도 혈압약, 당뇨약을 줄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가족들이 먼저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소금과 설탕 줄이기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덜고 커피 믹스를 블랙으로 바꾸고 간식 대신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 건강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과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과 설탕 줄여야 한다는 말은 잘 아시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극단적인 저염식입니다. 소금이 나쁘다는 말을 듣고 아예 소금을 완전히 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하고 어지럼증이 생기며 심하면 의식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고혈압이 두려워 소금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저나트륨 혈증이었습니다. 소금은 줄이는 것이지 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조건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 가공품을 믿는 겁니다. 무설탕 사탕, 무설탕 음료,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하지만 대부분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들인데 달콤한 맛은 그대로 주지만 우리 몸의 대사를 교란시켜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감미료는 장내 세균 균형을 깨뜨려 소화장애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설탕 콜라만 하루에 3캔씩 드시던 60대 남성 환자분은 오히려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배변 활동이 나빠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인공적으로 단맛을 채우는 것보다 아예 단맛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대체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금 대신 간장을 잔뜩 넣거나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과하게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간장에도 나트륨이 많고 올리고당도 결국 당분입니다. 대체한다는 핑계로 양을 늘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대체는 절반만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즉, 소금 대신 간장을 쓴다면 평소의 절반만, 설탕 대신 꿀을 쓴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맛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조미료와 가공 소스를 쓰는 겁니다. 케첩, 마요네즈, 시판 드레싱에는 설탕과 소금이 숟가락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이 샐러드만 먹는데도 혈당과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시판 드레싱을 듬뿍 뿌려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드레싱 한 스푼에 설탕이 34지, 소금이 200mg 들어있으니 사실상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지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먹는다고 하면서 소스로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잘못은 나는 괜찮다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술, 담배도 안 하니까 설탕 좀 먹어도 괜찮다. 우리 집안은 건강 체질이니까 소금 많이 먹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평생 건강하시던 60대 어르신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겁니다.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몸속에서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줄이는 것이지 끊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무설탕 가공품은 함정이 많습니다. 셋째, 대체제는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시판 소스와 조미료는 소금 설탕 덩어리입니다. 다섯째, 나는 괜찮다라는 방심이 가장 큰 적입니다.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에서 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제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조금만 의식적으로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늘리는 것. 이 균형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어온 설탕과 소금, 사실 이 두 가지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설탕은 혈관을 공격하고 당뇨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뇌졸중과 신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 선택만 바꿔도 내일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국물 한 숟가락 덜어내기, 가공 소스 대신 레몬즙과 참기름으로 맛내기.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결국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약을 타가는 것보다 오늘 집에서 식습관을 바꾸는 게 훨씬 강력한 치료법이 됩니다. 어떤 분은 소금 줄이는 것만으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또 어떤 분은 설탕을 끊자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해 보세요. 국을 덜 먹든 커피 믹스를 끊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영상들을 계속 준비할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저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서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건강한 삶을 지켜드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